망하 망도입니다. 자, 오늘은 노무사 수험생 필수 시청, 바로 1차, 2차 공부 계획은 과연 어떻게 짜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합격수기나 주변의 여러 사례를 보면 우리는 생동차로 부지부식간에 후닥닥 합격하는 사람들을 여러 볼 수 있습니다. 엄청 여럿은 아니더라도 종종 볼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안 되죠. 왜냐?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좋은 대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머리가 좋았거나 아니면 원래 공부에 일가견이 있다던가 다소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시험이 다 끝나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좋은 사례를 내 사례처럼 생각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이 가정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실제 저와 같은 거죠. 저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교 나오지도 않았고 학점 관리, 스펙 관리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와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생동차를 노리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왜 위험하냐? 그렇다고 생동차를 노리면 안 되냐? 물론 아니죠. 자, 현실적인 난이도와 나의 투자 시간을 고려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이건 당연한 겁니다. 2차 시험을 치기 전에 1년 이상 수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면 생동차에 도전해 보셔도 됩니다. 도전해 볼 만하죠. 실제 생동차를 노릴 만합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할 만하니까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12월 연말이나 그 다음에 1월에 시작해서 그 1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1차, 2차를 한꺼번에 합격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나는 내년에 최종 합격을 할 거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간이 길진 않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1차를 치르고 약 3개월의 시간 동안 그 해 2차 시험까지 합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가정을 했죠. 다음에 최종 합격을 노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1차 시험 끝나고 곧바로 3개월 뒤, 약 3개월 뒤가 되겠죠. 2차 시험 합격 노리고 준비를 하지 마라. 준비하지 마라. 왜? 자, 여기서 나옵니다. 학습 커리큘럼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차피 나는 올해 초에 시작을 했지만 내년에 합격을 할 거야 라고 누군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차 시험까지 어떻게 봐보고 싶단 말이야? 지지고 볶아서. 그래서 1차 시험을 끝나고 2차 시험까지 남은 기간 이 약 3개월 동안 그 해 2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학습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해버립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3개월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기출문제 막 답습하고 막 연습하고 중요한 것만 딱딱 집어서 요약으로 막 외우다가 그것을 막 적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즉, 띄엄띄엄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베이스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하는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시간이 3개월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면 상관이 없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한 말이겠지만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어차피 다음 해를 노립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3개월 시간 동안에 기본 이론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죠. 내가 3개월에 그렇게 컴팩트하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다라고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엔 결국 자기가 은연중에 의도했던 다음에 합격을 하겠다. 이게 성사되는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그 3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기본 이론을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서 보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이 3개월이 되게 애매하다. 솔직히 공부하기 싫다. 이러면 차라리 운동이라도 하세요. 어쨌든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 3개월을 잘 보내는 것도 굉장히 추후에 큰 이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무지막지하게 고민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과 전공과의 관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관없어요.
법학 전공이었건 아니었건 사실 선택 과목을 결정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느끼기에 편한 과목을 선택하면 돼요. 실제 자신이 어떤 공부를 해왔고 대학 전공이 뭐였건 간에 결국 마지막에 다 똑같아지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나는 법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민수법을 선택 과목으로 해야겠다. 뭐 이것도 자기 선택이죠. 자기가 하기 편하다면요. 내가 무슨 경제학을 전공했건 경영학을 전공했던 자기 전공에 따른 선택 과목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좀 불편해. 뭐 개념 같은 거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솔직히 하기 싫어. 그래서 다른 과목으로 갈아타는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이 뭐다? 내가 하기 편한 거. 내가 하기 편한 것을 하세요. 꼭 내 전공 선택 과목을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건 아닙니다. 내가 하기 편한 것을 하세요. 전공 따라 가시든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계획은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해라. 아니 또 이게 무슨 말이냐? 욕심이 너무 앞서다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타오르는 의지대로 계획을 세울 때가 많아요. 의지가 막 타오를 때 이제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나는 막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반드시 합격하고 말 거야. 의지가 막 타올라. 이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아주 타이트하게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럴 확률이 높죠. 실제로요. 자, 이 경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아니 이게 또 뭔 말이야. 계획은 머리로 세우는 거 아니냐. 맞아요. 계획은 머리로 세우는 거죠. 그런데 가슴으로 계획을 세워라. 이 말을 왜 했냐면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죠. 그리고 멘탈이 있고 멘탈이 변동됩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기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융통성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지치게 되어 있고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의지가 불타오를 때. 나중에는 계획이 조금씩 밀리게 돼요. 하다못해 아무리 끼워 맞춰도 챕터 하나라도 밀리게 되어 있다. 계획을 세울 때에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 뭐 하루에 뭐 일과표처럼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세우는 것보다 일 단위, 주 단위로 여유를 주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 단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 아니면 3일로 나눠서 1일부터 3일까지인데 1일부터 3일까지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3일 동안 하겠다. 이렇게 세우셔도 된다는 거죠. 왜냐? 어떤 날은 공부가 잘 안 된 날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 공부가 되게 잘 돼서 평상시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를 주면서 융통성 있게 일 단위 계획을 세우면 그래도 나중에 보았을 때 계획을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솔직히 계획을 100% 실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그 세운 계획에 가깝게는 갈 수 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내 마음의 융통성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은 장기전입니다. 단기전이 아니에요. 벼락치기로 확 이렇게 시험 치는 이런 시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좀 더 멀리 봐서 이 장기로 끌고 가면서 내가 계획을 수행해가는 그런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타이트하게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 멘탈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시험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멘탈이 깨지면 끝나요. 멘탈은 조금씩은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이 어느 정도의 한계선 안에서 움직여야지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순간 멘탈은 그냥 깨지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멘탈을 안 깨지게 하려면 계획대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100%에 가깝게 계획을 수행해 가면 사실 이 멘탈이 덜 흔들리고요. 멘탈이 깨질 우려가 훨씬 적습니다. 최대한 높은 확률로 수행하려 하다 보면 결국엔 합격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망파